이러다 10년 일찍 갑니다. 지금 제 말을 그냥 넘기신다면 여러분 몸은 서서히 무너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보석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40년 병원장 출신 의학 박사 김영호입니다. 제 눈앞에서 수천 명의 70대 환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쉽게 고칠 수 있었던 작은 습관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 선생님, 어제까지 멀쩡하던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이런 다급한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몸에 쌓인 나쁜 습관들이 어느 순간 폭발한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강 비결은 제 평생 의학 경험과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깨달은 놀라운 진실입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환자들에게 적용해 놀라운 효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실까요? 바로 너무 간단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지금 88세입니다. 매일 아침 5km를 걷고 손주들과 여행도 다닙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요양원에 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간단합니다. 70대 때 저도 여러분처럼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힘도 빠졌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실천한 5가지 습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근육은 녹아내리고 뼈는 약해지고 혈관은 좁아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만 따라하면 여러분도 10년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아이들, 손주들에게 자랑스러운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보다 쉬운 방법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건강 비밀도 놓치지 않고 챙겨볼 수 있습니다. 단 20분. 이 영상을 보면 앞으로 10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께만 특별한 건강 비법을 하나 더 공개합니다. 지난 40년간 의사로서 경험한 가장 강력한 비밀을 영상 마지막에만 알려드리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몸의 상태가 어떠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진 않으신가요? 무릎이 시큰거리지는 않나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차진 않으신가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4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며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저와 30년 지기인 박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 함께 바둑을 두던 분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바둑을 두다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일어서는 순간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결국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박 할아버지는 하루 중 무려 14시간을 앉아서 보내셨습니다. TV 보는 시간만 8시간, 바둑 두는 시간 3시간, 식사 시간 2시간, 신문 읽는 시간 1시간. 거의 모든 시간을 앉아서 보내셨죠. 김 박사, 나이 들었는데 뭐하러 운동해? 내 나이에 그냥 편하게 쉬어야지. 이게 그분의 입버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이 결국 그분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아침에 TV 앞에 앉고, 식사 후에도 소파에 앉고, 저녁엔 또다시 TV 앞에 앉고,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한데 앉아있는 게 편하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70대 노인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45%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매일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앉아있으면 우리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심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근육이 빠르게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잃기 쉽고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70대가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통계적으로 1년 내 사망률이 30%에 달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분들 중 절반은 평생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안진병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반면 다른 재환자 76세 김 할머니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3년 전 그녀도 무릎 통증으로 거의 걷지 못했습니다. 손주를 안아줄 수도 없어 항상 눈물을 흘리셨죠. 손주가 할머니, 안아줘.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할머니 다리 아파서 못 안아주라고 말할 때마다 밤에 혼자 울었다니까요. 그런 김 할머니에게 제가 곧 알려드릴 습관들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한 가지씩 실천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80% 감소했고 지금은 매일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합니다. 지난주에는 손주를 업고 놀아줬어요. 손주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행복한 눈물이요. 여러분, 선택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처럼 편안함을 선택하고 소중한 시간을 놓칠 것인가요? 아니면 김 할머니처럼 작은 노력으로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것인가요? 이제부터 저는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습관 5가지와 그 해결책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어떤 의학 교과서에도 명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4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직접 치료한 의사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88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5분 아침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루틴은 어떤 비싼 약보다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이건 독약을 조금씩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앉아있으면 혈관 내 압력이 40% 증가하고 혈전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소파에 눕는 습관은 최악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TV 보는 시간만 10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죠. 다행히 살아났지만 그 이후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해결책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28-2 법칙을 지키세요. 20분마다 8초 동안 기지개를 켜고 2분간 걸으세요. 처음엔 불편하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제 환자들은 이 방법만으로 혈압이 평균 1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두 번째, 물 부족입니다. 70대가 되면 갈증 센서가 둔해져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특히 뇌의 85%가 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심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도 줄어듭니다. 심지어 치매 위험도 30%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레인보우 물병 방법입니다. 1.5리터 물병에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사구간으로 테이프를 붙이세요. 오전 9시까지 빨간색, 12시까지 노란색, 3시까지 초록색, 저녁 6시까지 파란색 구간의 물을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물 마시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세 번째, 근력 운동 부족입니다. 70세가 되면 근육량이 30대 때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70대 이후에는 매년 근육이 3에서 5%씩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당뇨병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포도당 소비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3-3-3 근력법입니다. 하루에 3번 3가지 동작을 각 3분씩만 하세요. 첫째, 벽에 등을 대고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둘째, 식탁을 잡고 발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10회. 셋째, 의자 팔걸이를 잡고 일어났다 천천히 앉기 10회.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제 환자들은 이 운동만 3개월 했을 뿐인데 근력이 평균 27% 증가했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고립입니다. 브리검영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64% 높다고 합니다. 이는 흡연이나 비만보다 더 위험한 요소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사람과의 대화는 뇌에 엄청난 자극을 줍니다. 표정 읽기, 말투 해석, 기억 해상 등 복잡한 뇌 활동이 일어납니다. 사회적 교류가 줄면 이런 자극이 크게 감소하고 뇌 기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해결책은 1-2-4 소통법입니다. 매일 한 명 이상과 대화하고 일주일에 2번은 직접 만남을 가지며 한 달에 4시간 이상 봉사활동이나 모임에 참여하세요. 전화나 화상통화도 좋습니다. 요즘은 노인 대상 스마트폰 교육도 많으니 참여해 보세요. 5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 습관입니다. 이제 나이 들었는데 뭘 더 배워? 라는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뇌는 근육과 똑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뇌의 시냅스 연결이 매일 수천 개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치매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해결책은 뉴런 자극법입니다. 매일 한 가지 새로운 것을 시도하세요. 평소 안 가던 길로 산책하기, 왼손으로 이 닦기, 새로운 요리법 시도하기 같은 간단한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전혀 새로운 취미에 도전해 보세요. 스마트폰 앱 하나 배우기, 외국어 단어 5개 외우기, 악기 연주하기 등 뭐든 좋습니다. 106세까지 살았던 일본의 사토 할머니는 98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고 100세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내 장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습관만 바꿔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 5대 장수 마을 중 하나인 이탈리아 사르데냐의 건강연구소 발렌티 박사는 70대 이후 건강의 핵심은 식단에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는 지중해식 식단을 강조합니다. 제가 직접 사르데냐를 방문했을 때 놀라웠던 것은 그곳의 90대 노인들도 대부분 직접 요리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의 식탁에는 항상 올리브 오일, 토마토, 생선, 견과류가 있었습니다. 발렌티 박사의 조언은 간단합니다. 매일 한 끼는 무지개 식단을 실천하세요. 빨강 토마토, 고추, 주황 당근, 노랑 호박, 초록 시금치, 브로콜리, 보라가지, 블루베리 등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한 접시에 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노화 전문의 데이비드 박사는 70대 이후에는 단백질 흡수율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20에서 30%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계란 1개와 두부반모를 추가로 먹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근력이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가볍게 산책을 다닐 수 있게 되었죠. 100세 이상 장수 인구가 가장 많은 일본 오키나와의 몸토 박사는 하라치부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는 배의 80%만 채우라는 뜻입니다. 식사 후 약간 허기를 느낄 정도로 먹는 것이 좋다는 거죠. 이를 실천하는 쉬운 방법은 20분 규칙입니다. 식사를 시작한 후 20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먹고 한 입 먹을 때마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면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의대 수면 연구소의 한 박사는 수면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깊은 수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왕 박사가 제안하는 방법은 90분 수면 사이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보통 90분 주기로 깊은 수면과 얕은 수면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취침 시간을 90분 단위로 계획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잔다면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는 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유명 대학의 스트레스 연구소 김 박사는 긍정적 마음가짐이 면역력을 30%까지 높인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행복감을 느낄 때 우리 몸에서는 면역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김 박사의 제안은 감사일기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맛있는 국수를 먹어서 감사하다, 손녀가 전화해줘서 감사하다 같은 것들이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크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해보면 건강한 70대, 80대를 위한 비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지개 식단, 충분한 단백질, 하라치부, 90분 수면 사이클, 그리고 감사 일기가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께만 공개하는 특별한 선물. 이제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황금 아침 루틴을 공개합니다. 이 루틴은 제가 70대 중반에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개발한 것으로 지난 15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천해 왔습니다. 첫째, 고요한 20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켜지 마세요. 대신 창가에 앉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20분간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이때 창밖 풍경을 바라보거나 간단한 명상을 해도 좋습니다. 제 환자 82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이 습관을 시작한 후 아침부터 느끼던 불안감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용한 시간이 하루 종일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둘째, 5분 스트레칭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웁니다. 누운 채로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었다가 내리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 펴는 동작을 10번씩 반복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밤새 굳어진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레몬수 한 잔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레몬즙 반 스푼을 넣어 마십니다. 이는 밤새 탈수된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간과 신장의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레몬이 없다면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넣어도 됩니다. 제가 놀란 점은 이 습관을 시작한 후 만성 변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30년 넘게 고생했던 문제가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줄은 몰랐습니다. 넷째, 아침 햇살 쐬기입니다. 아침 식사 전 10분간 베란다나 창가에서 햇빛을 쐰니다. 아침 햇살에는 특별한 파장의 빛이 있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생체 시계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멜라토닌이 제때 분비되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다섯째, 뇌 깨우기 운동입니다. 오른손으로 코를 만지면서 왼손으로는 반대쪽 귀를 잡고 다시 왼손으로 코를 만지면서 오른손으로는 반대쪽 귀를 잡는 동작을 20번 반복합니다. 이는 좌우 뇌를 연결하는 뇌량을 자극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내 환자 84세 박명자 할머니는 이 운동을 시작한 후 물건 둔 곳을 자꾸 잊어버리던 문제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섯째, 단백질 아침입니다. 아침 식사에는 반드시 계란, 두부, 그릭 요거트 등 양질의 단백질을 포함시킵니다. 70대 이후에는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섭취하는 단백질은 하루 종일의 근육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곱째, 3분 감사 일기입니다. 아침 식사 후 3분간 감사한 일을 3가지 적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도파민 행복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여덟째, 10분 걷기입니다. 집 주변을 1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걸을 때는 팔을 크게 흔들며 걸으면 상체 근육도 함께 운동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총 1시간 정도만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시간의 투자가 여러분의 나머지 하루를, 더 나아가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 환자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 아침 루틴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 81세 할머니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허리 통증 없이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시작하려 하지 마세요. 첫 주에는 레몬수와 햇살 쐬기만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 가지씩 추가하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고 정말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이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잊을 수 없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76세 박정숙 할머니. 그녀는 평생 가정주부로 3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은퇴한 남편과 함께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고 손가락 관절은 항상 부어 있어 손주들의 단추 하나 채워주기도 어려웠습니다. 김 선생님, 전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손주들이 할머니 안아줘 할 때마다 안아주지 못해 가슴이 찢어져요. 남편은 혼자 등산도 가고 여행도 다니는데 저는 집에만 있어요. 점점 우울해져요. 진료실에서 그녀의 생활 습관을 물어보니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고 물은 하루 한두 잔 정도만 마시며 아침에 일어나면 그대로 소파에 앉아 저녁까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대충 챙겨 먹었죠. 그녀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에 시작했습니다. 첫째, 20분마다 일어나 집안을 걷는 20분 규칙을 실천했습니다. 둘째, 물병에 시간대별로 표시를 해두고 규칙적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셋째, 아침에 간단한 의자 스쿼트를 10회씩 했습니다. 넷째, 동네 복지관 실버 댄스 수업에 일주일에 2번 참여했습니다. 다섯째, 손주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손주 생일 파티에 갔는데 손주를 안아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남편과 함께 동네 뒷산을 올라갔어요. 조금 힘들었지만 정상까지 가는데 성공했어요. 남편이 깜짝 놀랐다니까요. 6개월 후 병원에 다시 찾아온 박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훨씬 더 자신감 있었습니다. 관절 통증은 70% 이상 줄었고 체중은 5kg 감량,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요즘은 매일 남편과 아침 산책을 해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주말에 차도 마시러 가고요. 손주들에게는 카카오톡으로 매일 사랑해라고 메시지도 보내요. 이제는 손주들이 저보고 우리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보다 젊다고 자랑한대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부부 관계였습니다. 남편이 요즘 저를 다시 데이트 신청해요. 예전에 연애할 때처럼요. 다시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박정숙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선택과 작은 습관들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물 한 잔 더 마시고 20분마다 일어나 움직이고 친구에게 전화 한 통화를 하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이제 와서 뭘 바꿔 늦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의사 생활에서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은 변화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88세인 저도 75세 때 이 습관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매일 아침 5km를 걷고 손주들과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취미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무엇부터 실천해 볼 계획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을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실천할 확률이 42%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비슷한 나이대의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은 그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년 후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시고 싶으신가요? 아직 건강하게 자신의 일상을 즐기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모습인가요? 그 답은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결정들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기쁨과 활력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